어제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 이렇게 반응이 나왔는데 영상으로 준비된 게 있습니다. 잠깐 보고 이야기 조금만 더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런 제도의 취지에 좀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모두 특검까지 이게 갈 일이냐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죠. 특히 정진석 비서실장은 사실상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이른바 대통령의 거부권. 그럼 거부권을 행사할까? 일단 아까 그 두 사람의 발언을 보면 대통령이 행사를 해도 할 만한 어떤 참모들의 의견이 이미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만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이제 법안이 정부로 접수된, 그러니까 이송된 후에 15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이송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어제 국회에 통과가 됐으니까요.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15일이라면 5월 17일까지 그 내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오죠. 그럼 국회로 돌아오는 시점 이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5월 27일이나 28일에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면 재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의결. 처음에는 과반만 넘으면 법안이 통과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돌아온 국회로 돌아온 것은 재의결이 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서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296명이 재적 의원이고요. 전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198명 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저지를 위해서 98명 이상이 반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98명 이상이면 현재 의석수로도 충분하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113석이고 자유통일당도 한 석이고요. 그러니까 충분한데 문제는 아까 김규현 변호사도 뭐 예상을 했지만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일단은 결과적으로 계산해 보면 국민의힘에서 한 17표 정도가 이탈표가 생겨야 합니다. 아까 김웅 의원처럼 찬성표를 던질 국민의힘 의원들이 17표가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지만 다시 이걸 재의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17표가 나올 수 있느냐?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 전망이 아직은 많긴 합니다만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낙선한, 그러니까 다음 국회에 등판하지 않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음 변화가 어떻게 있을지 요게 관건입니다. 요게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고요. 자, 이렇게 국회 본회의가 27일 또는 28일 열리고 나면 그 다음 날은 바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고 22대 국회가 바로 5월 30일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22대 국회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야당이 최상병 특검법 21대에서 폐기가 돼도 22대에서 재발의를 할 계획은 이미 세우고 있거든요. 22대 국회에서 범여권 의석은 108석에 불과합니다. 범여권 의석은 108석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8석의 이탈표만 있으면 거부권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17석의 이탈표가 국민의힘 이탈을 한다면 거부권 무력화가 되는데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22대 국회가 되면 8석만 국민의힘에서 이탈하면 대통령 거부권 있어도 최상병 특검법 통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거부권, 다음 22대에도 거부권, 대통령이 행사를 한다면 정치적인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번 국민의
대의 기관이라는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거부권 행사했는데 회기가 바뀌어서 다음 국회 22대 국회에서 또 통과를 시켰는데 이걸 또 거부한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입법기관을 계속 거부하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뭐 사과 표명을 해야 될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앙일보 분석을 한번 볼게요. 국회를 떠난다는 점도 변수다. 김웅 의원처럼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의 한 낙선 의원은 오늘은 나가자 하는 말에 우르르 일어났으나 이게 어제 얘기죠. 우르르 일어났으나 다음에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안 찬성 여부를 떠나서 공천 과정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대통령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이 10여 명이 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낙선 의원이 5월 말에 만약에 본회의가 열린다면 이때 불출석할 사람이 많을지도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예컨대 국민의힘 의원 26명이 불출석하면 재의결 정족수 자체가 180명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180명으로 정족수 자체가 낮아지면 여기서 3분의 2 만드는 거는 지금 야권 의원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낙선 의원들의 마음 변화가 재의결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22대 국회 입성에 실패한 여당 의원들이 어떻게 마음이 변할까?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그래서 국회가 다시 법안을 받아들었을 때 재의결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